직원 관리요. 관리를 왜 할까요? 관리를 한다고 관리가 될까요? 사실 직원은 관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영역이죠. 제가 식당 사장님들과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단골 질문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출이고, 두 번째는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직원 관리예요. 매출이랑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좀 묶을 수 있는데, 직원 관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출이랑 마케팅은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직원은 어떤가요? 관리가 되나요?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 관리라는 이 키워드예요. 직원 관리. 왜 직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혹시 직원이 내가 관리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천만에요.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직원은 관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반대로 알바 있죠. 아르바이트생은 관리의 영역이 맞아요. 알바는 솔직히 큰 생각 없이 일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진짜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컨설팅을 했던 한 매장은 알바 때문에 늘 힘들어 하셨는데, 지원자도 사실 많이 없고 뽑아 놓으면 일도 못하고, 그래서 매번 허탕을 치시던 분이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면접의 디테일을 좀 알려드리면서 하나하나 면접 때 추가해서 물어봐야 될 질문 리스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결국은 그 질문 리스트 때문에 방법을 터득을 하셨더라고요. 알바는 면접 때 모든 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식당 일이라는 게 이제 다른 회사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몸을 좀 써야 되고 서비스도 해야 되고 또 약간 센스까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머리만 좋다고 또 몸만 좋다고 체력만 좋다고 그게 다 장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바는 면접 때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걸 세븐 퀘스천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든지 할게요. 아니, 그냥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알바를 못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동네 알바 터졌어요. 엄청 잘 구해짐. 다들 일하겠다고 난리. 이게 뭔가 하면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던 동네 알바 어플에 달린 댓글이에요.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이나 엄청 경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이유가 이제 좀 명확한데, 공고를 등록하고 나면 무료로 바로 즉시 노출이 돼요. 기다릴 게 없는 거죠.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은 무료로 하면 24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주변 알바들 프로필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보통은 구인 공고를 낼 때 우리가 지원자의 어떤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학력 이런 거를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고를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동네 알바는 이런 걸 내 주변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직접 다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진까지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목 마른 자가 이제 직접 우물을 파듯이 이제 좋은 알바를 먼저 선점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셈이에요. 안심케어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 일종의 동네 알바 회원 복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장님이든 알바든 다치게 되면 치료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산재하고는 좀 별도라서, 산재는 산재대로, 그러니까 산재보험 말씀드린 거고요. 이 치료비는 이 치료비대로 지원이 됩니다. 안심케어는 이 동네 알바 가입한 회원분들이 신청만 하면 다 무료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메리트가 좀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했었던 이 이벤트를 이 영상에서도 좀 할 수 있게 됐는데, 동네 알바 어플을 설치하시고 쿠폰 코드 입력하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장사건 프로라고만 입력하시면 이용권 10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게 어플도 좀 직관적이라서 편리하고, 핸드폰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컴퓨터로도 쉽게 등록이 가능해요. 참고로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네 알바의 모든 공고는 다 즉시 노출이 되는 것에 반해서 과금 요소가 없어요. 무료예요.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를 알아본다거나 하시는 사장님들이 주로 서브로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급할 때 바로 올라가고 빨리 구해지니까 효율적인 거죠. 자, 각설하고 알바는 이렇게 관리의 영역이에요. 채용할 때부터 관리가 가능한 친구인지 면접에서 그 세븐 퀘스천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 세븐 퀘스천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로 달아 놓을게요.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직원은 어떡하냐?
직원은 우선 관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바뀔 거야. 저 친구 언젠가는 바뀔 거야.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오히려 그 직원 하나 때문에 물이 다 흐려지거든요. 정말 이런 상황은 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몇백 번은 본 것 같아요. 일명 주동자라고 하죠. 주동자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돼요. 즉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말투가 조금 띠꺼운 직원이 있다고 칠게요. 우리 식당에서 서비스 컴플레인이 이 친구 때문에 거의 생겨난다고 하면 이 친구는 우리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체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스템에 부합되지 않는 직원,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매뉴얼에 아무리 좋은 멘트가 있으면 뭐해요? 이미 손님의 그 CLV, Customer Lifetime Value를 갉아먹고 있는 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만약에 동영상까지 막 찍어가지고 매뉴얼로 막 가르쳤다고 해요. 그럼 뭐해요? 고쳐질 생각조차 안 하는데. 직원이 관리가 되려면 기본적인 어떤 톤앤 매너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외식업은 기본적인 톤앤 매너가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직업군에 속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가 너무나 죄송한데 서서히 외식업 일자리 자체가 3D로 아예 그냥 분리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미 분리가 된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TV에서는 이 셰프의 입지가 조금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처럼 나오죠. 어떤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 식당에서 약간 일을 한다고 하면은 직원으로서 무언가 서빙을 한다라고 하면은 얕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100%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도 주변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결국 식당에는 질이 떨어지는 인력이 공급되고 그런 직원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장님들의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직원은 우리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채용을 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채용을 했는데 싹이 조금만 보인다 하시면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계속 놔뒀다가는 이 손발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썩어서 절단으로는 끝내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초래하게 돼요. 직원 한 명을 자르는 것과 우리 매장이 아예 무너져 버리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 판단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직원 때문에 좀 속상해 하시는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직원이 일은 정말 잘하는데 무단 결근이 심했었나 봐요. 일은 정말 잘합니다. 거의 에이스급이에요. 그렇게 1년을 이 친구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는 매니저로 승격까지 시켜주셨는데 거의 한 50만 원에서 추가 10만 원까지 더 주면서 매니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결근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결석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오지 않는 거죠. 연락도 없이. 결국은 이제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아예 그냥 깔끔하게 이제 절단을 해버린 거죠. 잘라버리셨죠. 덕분에 이제 사장님께서 다른 일도 좀 하시던 분이셨는데 한 달을 넘게 가게 일을 좀 봤었어야 됐어요. 그건 조금 리스크가 있었죠. 무단결근을 좀 왜 했는지 좀 뒤를 파보니까 그냥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술 먹고 다음날 힘드니까 째는 거예요. 이런 친구를 사장님은 일 잘한다는 명목하에 계속 봐주면서 끌고 가면서 일을 시킨 거예요. 썩고 있었는데, 막 매장이 썩고 있었는데 썩고 있었는지 몰랐던 거죠.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간 자기 컨트롤 하지 못해서 술 먹고 뻗는다? 본인 직장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알바생들은 어떻겠어요? 알바생들이 그 매니저를 존경할까요? 절대 존경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매니저를 사장님이 인정을 해준다? 계속 일을 시킨다? 알바들도 우리 시스템을 따라오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식당의 직원이라는 건요, 3가지 원칙, 아주 작은 원칙을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은 잘 못해도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식당이라는 게 엄청나게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서빙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숙련이 되면은 한 매장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어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또는 서비스 응대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든지 마지막으로 손버릇이 나쁜 경우, 이게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이 세 가지는 정말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고, 그 어떤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아무리 날고기면서 일을 잘해도 식당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잠재 고객까지 그 CLV,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까지 갉아먹는 놈들이에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직원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게 장차 우리 브랜드가 커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구조가 돼요. 훗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때 아주 작게라도 시스템을 만들길 잘했다고요. 말썽 피우는 직원 그냥 잘라내길 잘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꼼꼼히 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표님을 잘 따르는 그런 직원이 더 많아지길 건프로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